진나영,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버님, 저는 진수지를 이기고 싶어요. 저를 해들재단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해들재단을 원한다는 뻔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나영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왜 진나영이 재단에서 일하다가 감옥에 가고 밑바닥으로 추락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니인 진수지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녀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일이 겨우 진수지보다 나아지는 거였냐? 내 꿈이 고작 그거냐? 한진태는 머리를 극적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진나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해들재단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결국엔 재단을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해들재단은 자신의 아내인 김마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었고 그 재단을 진나영에게 넘긴다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진태는 아내 김마리에게 진나영을 재단에 들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마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영이를 재단에 데려오자는 거예요? 그동안 특별히 관심도 없었잖아요. 한진태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영이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래. 나영이도 가정을 위해 뭔가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김마리는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영이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지도 모르죠. 재단에서 일하면서 무언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겠어요. 결국 김마리는 진나영을 해들재단에 입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나영은 해들재단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욕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크고 작은 일들에 깊이 관여하며 모든 사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단의 재정적 운영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녀는 눈에 띄는 하나의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김마리가 몰래 숨겨둔 40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진나영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400억이라니. 이 땅만 내 것이 된다면 언니는 물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을 거야. 진나영은 서류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뒤적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영은 그 땅이 이미 김마리가 시아버지 한진태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진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 땅이 시아버지 것이라고? 그녀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으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진나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쳐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진나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은 다시 한번 한진태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부탁이 아닌 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진태의 사무실로 들어간 진나영은 문을 닫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진태는 그녀를 흘기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너 때문에 요즘 골치가 아프구나. 그러나 진나영은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진태의 책상 앞에 앉으며 서류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한진태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그는 말을 더듬으며 진나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단지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400억짜리 땅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님의 범죄 증거들을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한진태는 두 눈을 번뜩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님, 선택은 아버님의 몫입니다. 이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면 아버님께서 감옥에 가게 되겠죠. 하지만 땅을 저에게 넘기면 이 일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진 듯 머리를 싸매고 서류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한진태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넘기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 너다.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 진나영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아버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나영은 마침내 400억 원 상당의 토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뤄낸 승리에 한껏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야.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땅을 빠르게 팔아넘겨 큰 돈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성공을 자축하며 이미 재단에서 일어난 일은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돈과 부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될 명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인정할 거야. 진수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그러나 그녀가 세운 모든 계획은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었습니다. 진나영이 그토록 어렵게 손에 넣은 그 땅은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진나영은 이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곳에 접촉하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처럼 바쁘게 움직였고 거래가 완료되기 직전까지도 그 땅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자만심과 무지가 불러온 재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려는 거래자들 중 한 명이 해당 토지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더 깊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땅이 이미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래자들은 즉각 거래를 중단했고 곧 진나영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도난 신고된 땅이라고? 진나영은 충격에 빠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나의 모든 걸 걸고 얻은 땅이란 말이야.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모든 것을 되짚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자신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서류를 확인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진나영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진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땅이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그녀를 이 끔찍한 상황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김마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김마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이미 진수지와 협력하여 한진태와 진나영이 공범으로 저지른 범죄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계산한 뒤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계획은 바로 400억짜리 땅을 둘러싼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400억짜리 땅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진태는 그 제안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김마리는 진나영이 그 땅을 탐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진태와 진나영이 땅을 두고 서로 싸우며 결국 둘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그저 이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나영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한진태를 협박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한 김마리는 이를 통해 진나영이 불법 거래에 손을 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오자 김마리는 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형사는 김마리의 계획을 눈치채고 한진태와 진나영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나영이 도난 신고된 땅을 거래하려 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장 형사는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나영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경찰의 급습에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진나영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후에도 진나영은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감옥에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한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진태의 모든 범죄 증거였습니다. 나만 당할 순 없어. 그도 같이 무너져야 해. 그녀는 결국 경찰에게 한진태의 범죄 증거들을 넘기며 그를 함께 체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리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너희는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야. 진나영이 긴급 체포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